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가 민간 공사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최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단 같은 사태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고양 은평선과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세운지구와 용산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시설을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권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7억 원가량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이러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똘똘한 한 채 이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죠. 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2638-39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S플러스 이상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권은 바뀌었죠. 그리고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 정권에서 해왔던 가장 많은 규제들이 결국에 신규에 있는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만들었던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사비는 굉장히 끊임없이 올라갔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에 막혀서 공사비를 더 끌어올리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막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요한 지역의 공급들,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가 좋은 방법일까요? 안 그러면은 똑똑하게 여러 채로 다주택 전략을 가는 게 좋을까요? 규제가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보다는 똑똑한 여러 채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아마 박스TV 시청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속 시원한 해결책들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요. 이제 다세대 투룸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방배동에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계획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여유 자금 네. 어느 정도일까요? 한 2억 정도요. 2억 원 정도로. 네, 네. 보고 네. 계신 지역은 방배동 한 군데인가요? 네. 혹시 이 주변을 좀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쪽은 아마 호재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네, 부동산 네.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니까 방배동 쪽에 호재가 조금 네. 나중에 가격 상승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은지 전문가와 한번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강남을 지금 본다라는 것은요. 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 재개발이나 이런 빌라 투자에 대한 포커스가 네. 딱 잘 맞춰지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북에 있는 곳에서 이런 재개발 투자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강남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강북에서 투자를 해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아마 한 13억에서 14억짜리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물론 뭐 강북에서도 한강변이라는 지역은 좀 특수하긴 하지만 그 외 지역들은 가격이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강남에서 내가 투자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3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한 2억대 정도 자금이면 네. 강북도 네. 투자할 수 있고 강남도 투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건 지금 환경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강남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가 재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이 재개발되긴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2021년 5월 이후부터는 강남도 재개발될 수 있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네. 특히나 모아타운이라는 게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대통령까지도 지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2021년 5월 이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강남이란 곳도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4선에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남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남 쪽을 모든 지역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 지역이나 다 가서 해야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저는 이 오 시장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방배동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내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방배동이거든요. 네. 근데 오 시장이 여기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서리풀 공원 쪽에 지금은 서리풀 터널이 뚫렸어요. 예, 예. 뚫리면서 이 위쪽에 있는 정보사 부지, 네. 이 정보사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미 이 정보사 부지라는 이 사업 부지는 이미 일반 민간 업체가 이 땅을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네. 이 땅은 내년부터 착공이에요. 네. 23년부터 착공이 되면 여기는 앞으로 이제 업무타운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보사 부지의 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개발의 가치가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제2의 한전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전부지 하면은 삼성동에 있는 현대가 거기서 100층짜리나 50층짜리 건물 3개 이상을 지어대는 굉장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그만큼 만드는 게 제2의 삼성도 한전부지 같은 사업이 정보사 부지입니다. 네. 근데 그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동의 한전부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평당 주변 일대에 있는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당 1억 4천만 원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이런 빌라들이라든지 이런 일반 주택들 가격도 3배 이상 높게 뛰어버린 거예요. 보통 4억대 하던 5억대 하던 빌라가 14억, 15억 정도까지 가격이 높게 뛰어버렸단 말이죠. 그 효과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보사 부지 주변이에요. 네. 근데 정보사 부지 주변에 봤더니 왼쪽에는 방배동이라는 곳이 있고 네. 오른쪽은 여기 서초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방배동이란 지역, 서초동이란 지역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방배동이란 곳은
아래쪽에 보니까 방배 5구역도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14구역, 15구역, 13구역, 이 위쪽으로 6구역, 7구역 굉장히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진행하는 곳에서 내가 빌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은 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서초동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분 어디 옆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가 좋겠죠. 당연히 좋은 거죠. 네,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이 빌라를 하나 샀다라고 한다면 네. 자, 시간이 지나서 정보사부지 개발되면 땅값 뛰고 빌라값 뛰겠죠. 네. 알아서 가격은 뛰게 되는 거고 여기 네. 옆에 재개발이 잘 되고 나면 여기 이주 수요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주 수요가 나오면 여기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거의 백발백중 이 지역에 있는 빌라 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빌라 사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겠죠. 네. 자,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이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는 투자지만 네. 재개발이 혹시나 안 되더라도 네. 여기 옆에 있는 이주 수요나 업무타운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 집값이 자연스럽게 뛸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재개발을 보고 들어갔는데 재개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값은 뛸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90% 이상은 확실히 담보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네. 이 중에서 여기서 또 고르고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전화를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떤 지역이 이 중에서 제일 좋을까라는 네. 걸 보시는 건데 네. 내방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네. 재개발 구역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지역은 여기 네. 보시게 되면 요 5구역, 6구역 쪽에 있는 여기가 3번 출구 쪽이거든요. 네네. 이 라인의 재개발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고요. 예. 이 지역은 내방역도 이용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방배역 2호선도 같이 이용할 수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 내구탱이 중에 내방역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내구탱이 중에 지금 네. 3번 출구나 4번 출구 쪽 라인에 있는 5구역 이 주변 지역 있죠? 네네. 이 주변 쪽에서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네. 되도록이면 좀 연식이 깨끗한 거 있죠? 네. 네. 한 3, 4년 차 이내 신축이면 가장 네, 좋은 네. 거고 네. 3, 4년 차 이내 깨끗한 주택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되도록이면 투룸 이상으로 좀 보세요. 아, 네네. 그래야 황금성도 다 갖춰지게 됩니다.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투자 방향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어떤 매물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성동구 성수 2가에 있는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 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거든요. 분양받아서. 아, 보유를 하고 계세요? 예, 전세 끼고 보유 중인데 혹시 이거 전망이 어떨지. 지금 분양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죠? 몇 년 정도 지금- 되셨어요? 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4.2억에 분양받아서 전세 3억 끼고 보유 중이거든요.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는지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전문가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긴장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긴장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네, 좀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원래 다들 전화하시면 그래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요거 전세를 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이제 샀을 때 전세 끼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뭐 전세 갭으로 한 1억을 가까이 투자를 했으면 이 네. 집도 아무리 못해도 1억이나 2억이나 이렇게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기대해서 투자를 한 건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시청자분이 산 거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성수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 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지역에 상관없이 오피스텔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의 주택 규제를 전 정권에서 주택 규제를 한 30번 정도의 주택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갖다가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너무 세금으로 힘들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오피스텔이었다 보니까 서울이고 경기도고 인천이고 지방이고 할 거 없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오피스텔도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런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갭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시세 차익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내가 월세 받는 게 아니라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 중에서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녀석들이 있고요. 가격이 그렇게 잘 안 오르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갭 투자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세 받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따로 있어요. 서울 안에서 이런 갭 투자로 지금까지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강남 쪽에 있는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이런 곳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9억에서 10억까지 오피스텔이 9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하는 지역, 세종대로, 그다음에 용산의 한강대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거의 2배 이상씩 가격이 뛰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곳도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지역들은 일단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런 업무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타운 이런 뭐 업무 지구처럼 작은 거 말고 타운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대기업들이 몽창 들어가 있어요. 강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금융회사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을 따라 붙는 일반 중견업체들, 법인업체들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법인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뛰었단 말이죠. 용산에 신규에 있는 신규의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는 원효로 같은 것도 현대가 거기서 개발하다 보니까 원효로도 또 많이 오르겠죠. 자,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업무타운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를 봤을 때 이 주변 지역들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중견기업이나 이런 법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중소기업들 보통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회사 이런 곳들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형성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세 차익을 기대한 차익이 높게 나올 수 있는 투자는 여기서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월세 받는 것은 찬성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세 차익을 보고서 성수동에 여기 뚝섬역이라든지 성수역 여기 중간에 오피스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매도하시고요. 차익 목적으로 우리가 봤으니까 이거 매도를 하시고 용산이라든지 광화문이나 여의도 이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 한 1억대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자금으로도 오피스텔 투자 괜찮은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냥 갈아타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전략을 좀 바꿔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수동에 오피스텔 보유 중이셨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차익형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 후에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지역이라든가 매물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종로에 네. 그 숭인동 청계 스테이트 25평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요거 매도한 다음에 좀 급수 좀 올려서 다른 쪽으로 혹시 갈아타기 좀 가능한지 네. 요거 2년 전에 제가 매수했었고요. 네. 지금 2년 넘어서 비과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억 정도 더 얹혀가지고 네. 조금 갈아탈 만한 거 있을까요? 아, 지금 여기 그럼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네네. 2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미래가치 또 오를 만한 지역을 네.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금액에 맞춰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네. 부분 전문가와 상담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드립니까? 설명을 잘 부탁드리시는 거죠? 네네, 전문가님만 믿습니다. 일단 지역을 믿으세요. 그리고 네네. 정책을 믿으셔야 되는 거고, 네, 뭐 여기서 말씀하신 전문가들마다 다들 의견들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뭐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동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런 방향을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요 청계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뭐 교통의 입지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지역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신설동역에 딱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뭐 역세권에 붙어 있는 단지에 바로 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서울 도심이란 말이죠. 도심의 업무타운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요 아파트에 이런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네, 서울의 이런 도심의 업무타운에 이렇게 가기 좋은 지역들 있죠. 네, 뭐 지금 청계 힐스테이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보면은 우리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구 같은 지역이 서울에서 보면 이 도심의 업무타운을 가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래쪽으로는 마포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성동구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 숭인동이라는 곳에 힐스테이트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지역들은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도심의 업무타운 가기 좋은 곳이고 서울에서 업무타운 도심을 가기 좋은 곳은 집값이 다들 비쌉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집값 못지않게 더 비싸요.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성동구에서 보면 25평, 30평대 아파트가 이 지역들의 신규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의 20억 가까이 하는 지역이고 마포라고 하더라도 마포의 공덕 주변에 일대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20억 정도 굉장히 고가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지역들은 다 비싼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내 아파트는 이렇게 가격이 별로 안 비싼가? 우리 네. 시청자분 요거 이제 25평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25평. 그렇죠. 가격은 한 9억대 정도 하는 거죠. 네, 좀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봐봐요. 보통 33평 20억 정도 나오면은 주변에 있는 25평 아파트라도 15억, 16억씩은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낮아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도심에 이렇게 업무타운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은 전부 대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아파트들 친구들이 많어. 나만 아파트가 아니라 내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따라 들어오는 슈퍼, 편의점, 학원, 학군 여러 가지 교육 여건까지도 굉장히 잘 갖춰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청계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교통 여건은 너무 좋은데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 대단지를 형성하거나 이런 주거 환경 면에서는 낮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아파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주변에 숭인 뭐 이쪽에 새로운 재개발들이 또 일어나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어. 거의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되면 오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격이 잘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요거를 매도를 하고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갈아타기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들어오는 거냐면 이번에는 이런 도심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내 아파트가 지금은 좀 헌아파트를 사지만 네.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바뀔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이런 대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갖고 계신 요 부동산하고 이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어디로 오시면 되냐 하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신당역 있죠. 네. 청구역 있죠. 약수역 있죠. 이 지역 역시 다들 2호선, 6호선, 5호선, 6호선,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아, 예. 굉장히 교통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재신임을 받으면서 4선 당선되면서 중구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은 재개발도 많아질 거고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개발 많은 지역은 사람들은 돈 들고 쫓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변에 내가 아파트든 빌라든 뭐라도 갖고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 걸 비싸게 사줄 거 아닙니까? 네.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갈아타기를 하실 때 네. 도심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거주되는 집은 좀 오래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집은 주변의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시청자분 아파트도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청구역 쪽에 네. 여기 신당 삼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당 삼성 아파트. 예, 신당 삼성 아파트 네. 꼭 보시고요. 네. 여기 보면 약수 하이츠 아파트라는 곳도 있고요. 네. 여기 아래쪽에 남산타운 아파트라는 곳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이 세 곳 아파트를 보시면서 음. 우리 시청자분이 요거 갈아타기 해서 제가 네. 보기에는 한 2, 3억 정도 더 추가금을 내고 갈아타기 한다면 네. 어떤 거는 돈이 남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네. 신당 삼성은 오히려 돈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음. 돈 남으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신당역이나 청구역 주변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사놓으셔도 좋고요. 네, 네, 네. 아니면은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 2, 3억 보탠 돈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돈을 다 네. 들어가야 이 아파트를 한 채 살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분의 몫이긴 하지만 저라면은 여기 신당 삼성 아파트 들어가고요. 네. 돈 남은 거 갖다가 옆에 있는 신당역이나 청구역 사이에 있는 빌라 하나 사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렇죠?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네. 잘 네. 고민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예, 고맙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노후도가 좀 있지만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서울 중심권 쪽으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그리고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상담에서 어떤 내용들 주로 강의가 진행될까요? 이제 주택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왔고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들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다시 집값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들, 가장 개발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지역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의 도심 쪽입니다. 도심 안에서도 역세권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런 저층에 노후 주거 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 도심 쪽 역세권 그다음에 노후 주거 지역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지역은 대부분 99% 이상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높은 수익, 내가 개발까지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저하고 1:1 대면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에 가장 이런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떤 곳들인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하셔갖고요. 우리 시청자분 재테크에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1 대면 상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 길잡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577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계동 사슴 3단지 59제곱미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 아무래도 뭐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노원구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의 4만 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강남이나 목동 못지않게 노원구 쪽에 있는 월계동, 상계중계, 하계동 일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건축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살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소형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6억 이하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출 규제까지도 완화가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뭐 생애 첫 주택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 부담이 가장 좀 적을 수 있는 게 이런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주택 마련이 손쉽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밀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내 집도 주변의 재건축과 함께 재건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걱정하지 마시고 꼭 좋은 층, 좋은 동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에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은 1259번님이 보내주신 상담 내용입니다. 부평구 부평동화 1자 92제곱미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부평 지역 가격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쭉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천 쪽에 주택 공급이 아마 한 3년간은 분명히 많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저는 특히 인천 안에서도 지금 부평 동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GTX 들어가는 지역이죠. 게다가 재건축될 수 있는 지역이죠. 또 주변에 미군기지 이전을 하면서 그 큰 부지에다가 대규모의 공원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그 앞에 상업지역도 개발이 되면서 상업지역도 굉장히 편리성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죠. 뭐 더 이상 놓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뺄 게 없어요. 이 지역은 앞으로도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상승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겠지만 다시 인천에 있는 분위기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가장 먼저 가격이 뛸 수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꼭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 궁금하세요? 저는 분당구 야탑동에 네. 매화마을, 여보세요? 네. 예, 분당 야탑동에 네. 매화마을 주공 3단지 18평 투자로 보유 중인데 네. 이걸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4년 전에 지금 매수해서 네. 제가 지금 2년 거주 후에 지금 전세를 냈어요. 임대 네. 지금 2.5억에.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분당 야탑에 있는 아파트 매도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있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기 신도시들이거든요. 네. 너무 제가 또 분당을 갔다가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또 일산이나 또 뭐 평촌이나 삼본에 있는 중동에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분당 쪽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집값들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분당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저는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일단은 분당 지역을 거의 겨냥하다시피 해서 네.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든 네. 할 거 없이 이 지역의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네. 빨리 해주겠다. 그다음에 사업성도 좋게 만들어 주겠다.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나 사실 속도 빠르고 그다음에 사업성 좋으면 그 지역은 새 아파트 됩니다. 네. 지금 딱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그걸 팔고 나서 빠져나갔어. 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요 주공 3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게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절대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좋아질 지역, 좋은 지역이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시기에 새 아파트를 못 받고 거기서 주택 가격을 많이 높게 받지 못하면 굉장히 배 아픈 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네.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라고 갖고 가시라고 하는 거고 아, 일단은 저는 이 매화 주공 3단지를 이렇게 봐요. 분당에서 보면 지금까지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재건축 아니고 리모델링으로만 다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옆에 보면 매화 주공 1단지나 2단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아파트고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매화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도 끼지 않았어요. 끼지도 않았고 거기 바람을 크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1단지, 2단지 형들이 가격이 뛰면 나도 그냥 거기서 맞춰서 뛰는 정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단 소리예요. 그런데 매화주공 3단지는 만약에 이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특별법에서 이런 매화주공 3단지와 같은 단지들 용적률이 101% 정도 되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만 있게 특별법이 바뀐다면 이 아파트는 옆에 있는 공무원 1단지, 2단지 리모델링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아파트예요. 예. 근데 지금은 가격이 싸거든. 1단지, 2단지보다 매화주공 3단지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기다려볼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용적률이 낮은 단지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 요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번 4년, 5년 동안은 반드시 들고 계셨다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나오는 소식 듣고 우리 지역에 재건축 시작한다. 막 도장 찍기 시작하고 안전진단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꼭 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여기 파주시 야당동 한국마을 3단지 자유로 아이파크 48평 거주 중인데요. 아, 네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중대형 평형대이시고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네네. 네, 파주에 있는 아파트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갈아타기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건 아직 생각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쑥스럼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전화하신 분, 뭐 부모님이 여기서 살고 계시나 그러시나요? 아, 네. 아,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부모님한테 그러면 전달을 잘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네. 자, 보면은 여기 야당동의 파주 운정신도시 안에 있는 건데 여기 안에서 지금 보면 아이파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운정신도시 딱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 바로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야당역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런 운정신도시 안에서 이 경의중앙선 이 하나만을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파주 운정신도시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집값이 이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일산 쪽과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거의 한 40% 이상은 파주 운정신도시가 더 저렴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런 자유로 아이파크처럼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시세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일산 신도시 안에 있는 이런 40평대에 있는 아파트만큼 가격이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보면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GTX-A라는 게 앞으로 생깁니다. 이 GTX-A라는 게 생기면 강남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하세월 걸려요. 강남 들어가는데 운정에서 강남 가려면 하세월 걸리는데 이제 이게 생김으로써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가는 데는 30분 안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분 안에 강남까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이 지역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운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매년마다 가장 꼭 우리 지역에 이거를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항상 소원을 얘기할 때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이 GTX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지나가게 될 여기 3호선 연장이에요. 이 3호선 연장이 파주 안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착공 일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3호선이. 이번에 뭐 4차 그 교통망 철도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착공을 해서 나온다라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지났고 이제 올해 거의 다 이제 지나간 상황에서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2년 정도 있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총선거라든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런 선거가 있게 되면 분명히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여기를 가시화를 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주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이 꼭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을 지켜봤다가 여기가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팔면 안 될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려봤다가도 착공된다라는 소식이 도저히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3호선이 이제 2년 내에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요 자유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40평대라 하더라도 한 6억대 정도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에 3호선이 연장이 되면 역세권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일산 같은 경우에 3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에서 40평대다라고 한다면 지하철이 있는 곳은 11억 정도 하고 지하철이 없는 곳도 8억대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일산하고 이제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없어요. 일산만큼 살기 좋은 곳도 운정 신도시인 거고 이제 3호선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6억대에 있는 것들이 이 중간 정도 되는 가격까지는 저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시청자분은 요걸 한 2년 정도는 저 믿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금 괜히 집값 안 올라서 내가 매도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년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착공된다, 개발할 수 있다, 언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큼 또 저렴한 아파트에 40평대 신도시에 있는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렇게 상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628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산시 본호동 신안 2차 89제곱미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면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가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뭐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안산 쪽에 있는 지역은,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 호재가 계속, 교통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안산에서부터 김포, 일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노선들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GTX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가 생기냐 하면은 이런 상록수역 쪽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금액 역시도 경기도 일대에서나 인천이나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렴한 아파트가 이런 GTX라는 강력한 호재까지 같이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들이 가격이 좀 상승이 많이 높을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내가 이런 투자성의 큰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 GTX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집을 사시게 되는 거니까 저는 좀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지금 당장에 내다보고 당장에 좋은 지역, 당장에 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 들어가시면 비싼 거 주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곳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시고 가지고 계시다 보면 이런 것들은 배신 안 합니다. 이런 호재가 확실한 지역들은 배신 안 하고 우리 시청자분한테 큰 도움 될 테니까 이런 거 매수하셔갖고요. 큰 도움 받고 우리 시청자분도 좀 좋은 부동산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네, 매수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매도 타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084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하남시 덕풍서해 82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하남입니다. 하남에도 굉장히 아파트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미래가치 있을까요? 미래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한 두 가지의 미래가치가 좋은데 일단은 강남까지 지금 하남에서 강남을 가려고 한다면 거리가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하남이란 지역이. 그래서 서울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접을 좀 잘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하남의 9호선, 5호선은 이미 들어왔고 9호선이 앞으로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가 GTX D 노선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게 공약에도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대통령 공약에도 언급이 돼서 나왔던 지역이 GTX D 노선 하남 시청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 덕풍동 일대가 하남 시청역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있다 보면 교통 하나는 정말 하남 일대에서 가장 끝내주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남 같은 곳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업무단지가 만들어지는 곳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교산신도시의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업무타운의 크기가 판교신도시에 만들어진 업무타운,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한 1.5배 정도 큰 업무타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요가 찾는 지역들은 집값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남은 그러면 교통 좋아지죠. 업무타운 들어오죠. 뭐 빠진 게 뭐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이 두 가지 갖고 있으면 최고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장기 보유해도 충분히 좋을 지역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유해도 괜찮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 자세한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1:1 대면 상담 오시게 되면요. 지금 어쨌든 정권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정책이 이전 정권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내리찍고 있던 규제가 이제는 규제 완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로 됐을 때 규제 완화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과거에 4, 5년 동안에 내가 집을 못 사서 나는 수익도 못 내고 나 혼자 소외감 느끼고 벼락거지 됐다라는 생각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면 이 안에 틈새는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그냥 신세한탄하고 계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이 기회를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모든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지난 4, 5년간 후회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4, 5년간은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도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흐름이 참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1:1 대면 상담 많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그리고 물건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